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2부의 이 강의는 제가 이제 책 한 권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2의 기계 시대라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구현상 제2의 기계 시대를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한 몇 편의 이런 그 책 읽기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유튜브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학생들과 이 부분을 이제 올려놓은 것인데요. 이미 제가 강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냥 이 부분, 오늘 이런 나다움 찾기라고 하는 뉴 노멀 시대의 나다움 찾기라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정도에서만 짧게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부는 좀 짧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오늘날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날의 얼굴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글쎄, 제2의 기계시대의 모습을 보자면은 사람과 그 옆에 로봇이 두 손을 맞잡거나 또는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적어도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이미 우리의 삶, 사람의 삶, 사람 살이는 이런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컴퓨터라는 말을 이제 샘, 하, 미라고 바꿔 쓰고 있는데요. 샘을 하는 어떤 주체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컴퓨터가 뭐 하는 것이냐, 낱말 자체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컴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put 하면은 놓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놓는 것, 무엇을 숫자를 함께 놓는 것이죠. 함께 계산한다,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컴퓨터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인구 센서스, 미국의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할 때 이 인구 센서스 조사라면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계속 기계에 이제 입력하는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이제 도우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컴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컴퓨팅 시스템, 컴퓨팅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컴퓨터로 바뀌어가지고 사람에 붙였던 이름이 이제 하나의 기계 머신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머신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슨 그 쇳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안에 AI와 같은 그런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건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빼어난 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rtificial은 인공적이다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아트의 의미입니다. 빼어난, 뛰어난 그런 인텔리전스, 지능이다. 인텔리전스는 지능이라기보다는 가려낼 줄 아는 것입니다. 똥오줌 가린다든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고,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차원으로부터 이렇게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려 나갈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러니까 CIA가 그런 거죠.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조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이런 사람의 능력, 가려낼 줄 아는 힘, 이것이 바로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라는 수준으로까지 빼온 어떤 실수 없고 완벽한 수준에서 가려낼 줄 아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계, 이것이 머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쇳덩어리와 같은 어떤 부품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조직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됐지만은 지금은 그 안에 이렇게 머신이라고 하는 그 안에 AI가 좀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거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을 머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컴퓨터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계산기, 컬큘레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인터넷상으로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어떤 그 결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렇게 가려낼 줄 아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의 총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란 말이 좀 다르게 와 닿을 테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말로 셈 할 줄 아는 것, 셈함이라고 불러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덧셈 할 줄 알고요. 또는 나눗셈도 할 줄 알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뭐 하는 셈을 칠 때 이런 셈 저런 셈을 모두 할 줄 아는 그런 셈 할 줄 아는 어떤 것 이것이 셈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컴퓨터는 오늘날 질병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고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에게 말을 걸고 또 수준 높은 글을 짓고 또 기사도 쓰고요. 로봇은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하잖아요. 창고안을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명령을 수행하고 지금은 이제 자동 주행 자동차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목적지만 주면 이제 모든 사물을 인식해 가면서 안전하게 이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럼 이런 컴퓨터라는 것은 결국 디지털이라는 큰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디지트, 투라는 뜻입니다. D 할 때 D가 둘로 갈라진 것. 그럼 둘로 갈라진 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기호화해서 계산의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하면은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보시면 무한히 빠르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속도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하나의 아주 단순한 코드라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무한한 속도 하에서는 바로 이렇게 속도를 무한히 빠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디지털 기술이라고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모든 정보, 이제 정보라는 것을 알속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만두 속처럼 어떤 알을 담고 있는 속이 있습니다. 그 알속. 이 알속은 가끔은 말로 음성으로 되어 있고 가끔은 이제 시각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그래픽으로도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단순한 어떤 이제 신호, 시그널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영상,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3디멘전, 3차원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VR처럼 우리가 입체감을 갖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한한 빠르기로 처리를 해줄 수 있음으로써 아직 뭐 이 맛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처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느낌, 촉각도 다솜 이런 것들도 잘 느낄 수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람이 느끼는 이 오감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할 길이 이제 머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때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는 사람의 이러한 능력에다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러한 계산 능력, 추론 능력,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가치 있는 어떤 정보로 전환시켜내는 능력까지 모두 포괄하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지능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디지털 경제가 나타나게 될 테고요. 디지털 문화가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꽃피워질 테고 조금 더 나간다면은 사이보그와 같은 형태로 디지털 인간, 디지털 인류, 디지털 사람도 아마 만들어지거나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 하나 예전에 우리가 이제 문자가 없던 시대에 문자, 글자라는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알미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그 이어져 내려오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머릿속으로 이제 그 아로새길 수 없었던 기억할 수 없었던 이 내용들을
이제 글을 통해 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바람에 인류의 이런 문명이 아주 급속히 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매체, 미디어의 발전이 결국은 인류의 이런 급속한 진화를 이루었다고 한다면은 이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이런 그 문자와 글자, 자료, 또 그림 이런 것들을 한데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흐름, 정보의 흐름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모든 것을 모든 것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이제 신인류의 탄생을 이미 예비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것을 이제 그 제2의 기계 시대를 따라서 이제 새로운 우리의 시대는 오늘날의 얼굴은 사람과 이런 AI가 공생하는 또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얼굴을 하게 될 것이다.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쪽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휴머노이드 사람을 닮은 기계 사람 이런 종류가 이제 같이 더불어 살아갈 그런 얼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기본 구도를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신다면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좀 더 잘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의 종류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 말은 노바, 새로움이라는 말 속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움 가운데 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는 것,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노베이션의 핵심입니다. 거듭거듭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있던 것들과 어떤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것들끼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뭐 이런 종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로버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것인데요. 첫 번째는 과일로서의 혁신이 있습니다. 뭐 과일로서의 혁신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과일로서의 혁신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은 한번 따먹으면 고갈돼 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거듭 새로워져야 되는데 한 번의 새로움으로 끝나버리면 혁신이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의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의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혁신이 있느냐? 제조업 혁신이라는 것인데요. 캐리 멀리스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낸 것인데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미 생화학에서 많이 이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조합을 해 봄으로써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제조업 혁신의 핵심은 뭐냐면 주어진 것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섞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새롭게 섞어 나가는 과정 자체는 혁신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실질적인 혁신이냐? 흔히 말하는 범용 기술로 전환됐을 때 이것이 새로운 혁신이 되는 것이다.
그럼 범용 기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많이 꼽고 있는데요. 전기를 발명했을 때 범용이란 두루 쓰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두루 쓰인다. 근데 전기 같은 경우 어떻게 첫 번째로 쓰였냐면 공장에서 그 축대, 굴대를 돌리는 방식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물레방아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굴대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그 바퀴의 크기를 큰 거, 작은 거 해가지고 작은 바퀴를 돌려야 할 때도 큰 바퀴까지 전체 이 굴대 전체가 돌아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의 경우에는 이것이 공장에 들어왔더니 큰 바퀴를 돌릴 때도 쓸 수 있고 작은 바퀴를 돌릴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전부 에너지원이 다 따로따로 쓰일 수가 있어서 바퀴들을 저마다 다르게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쓰고 가로등에서도 쓰고 자동차에도 쓰고 이렇게 모든 전기용품에 두루두루 다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범용 기술이 됐을 때, 그리고 디지털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뭐 캠코더에는 저는 소니 걸 쓰고 있는데 소니의 이 프로그램은 이제 삼성 이런 데하고 호환이 잘 안 됐어요. 범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니 거를 사면은 그 뭐 내려받기도 소니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고 변환도 소니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범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천 기술이 여기저기에 두루두루 쓰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 쓰일 수 있을수록 그 기술은 범용성, 쓰임의 정도가 넓어져서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석탄을 쓰던 때에서부터 이제 전기를 쓰는 때로 이제 넘어왔는데 점점 요즘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햇빛을 많이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 조력 발전소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예 인공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의 발전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대체 에너지가 잘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범용 기술로 됐을 때 아마 우리의 미래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현재 오늘날의 모습은 어느 정도까지만 그려볼 수 있냐면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범용 기술이 되는 단계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되는 방식으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예상키로 사람을 닮은 그런 머신, 그런 기계, 휴머노이드와 같은 로봇이 사람과 나란히 같은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다. 공장에 있는 로봇과 가정에 있는 로봇, 그리고 사람의 벗이 되는 로봇, 또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조언하고 사람의 조력자가 되는 이런 로봇,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이 만들어질 테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에 쉽게 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는 좀 더 복잡한 물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을 물을 때 나에게도 물을 수 있겠지만 아마 내 친구 로봇, 저는 그것을 이제 봇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스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는 스보. 스스로 움직일 줄 아는 로봇이다. 스봇.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스스로를 나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로봇, 스봇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아마 스봇에게도 그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봇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스봇에게 물어보겠죠.
야, 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스보는 나에게 아마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을 나는 다시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 스보의 눈에는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정말 난 이런 사람일까? 이렇게 고민해보고 내 친구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이렇게 스보에게도 물어볼 테고요. 이런 다양한 이제 물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나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고 오늘날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를 잘 살펴보시면 이제 나의 얼굴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부부터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부를 마치겠습니다.